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한 번 더의 힘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또 읽어드렸던 책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 공부보다는 마인드셋에 관한 책인데요.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해 나갈 때 한쪽만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삶을 전인격적으로 다채로운 부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간간히 성정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당신의 정체성에 한 번 더를 장착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체성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삶의 모든 부분의 결과를 좌우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정체성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부, 성취의 한계를 규정한다. 동시에 당신의 감정과 대인관계, 자긍심의 질적 수준을 통제한다. 나아가 정체성은 당신이 현재 가장 진실하게 유지하는 생각과 개념, 믿음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에 따라 당신의 표정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정체성이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간다. 다시 강조한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목표를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서슴없이 물론 이라는 답이 즉각 나와야 한다.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앤디 워홀이 말했듯 나를 바꿔야 한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안다. 충만한 성공과 행복은 이 재설정 과정에서 탄생한다. 정체성을 바꾸면 우리 삶에 등장하게 될 놀라운 것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는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방송에서 한결같이 강조한다. 당신의 내면에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장착하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 한계를 주입시켜온 외부의 힘에서 자유로워진다. 한 번 더의 정체성은 당신의 내면에 담긴 모든 메시지를 장악함으로써 당신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통제력이라는 재능을 선물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방식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합쳐진 것이다. 불행히도 어린 시절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외부의 평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정체성 중 일부로 뿌리를 내리고 만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한계가 우리의 강력한 정체성으로 굳어진다. 그 한계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누가 설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 정체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 더의 습관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삶과 성과를 통제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기이다.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당신 삶의 조건들을 설정한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찾는다. 바깥 날씨는 상관없다. 인간의 삶도 똑같다. 당신이 언제나 24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이 너무 뜨거울 때는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시키고 너무 차가울 때는 데울 것이다. 즉, 당신의 삶은 늘 24도 정도의 적절함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당신의 정체성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이를 당신이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릴 것이다. 어떤 모험도, 어떤 결단도, 어떤 도약도 당신이 맞춰놓은 한결같은 24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승진, 결혼, 고학력 이런 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당신의 내면의 온도 조절기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이다. 정체성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24도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공은 정체성의 온도와 정비례한다. 정체성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강해진다. 한계 조건들을 극복해낸다. 나아가 외부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당신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능, 지식, 사고력의 소유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높고 담대하게 설정된 정체성 수준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피트니스 정체성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노력 끝에 1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년 후 당신은 예전 체중으로 복귀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신이 선택한 다이어트 식단이나 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가 24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0kg을 감량하는 것이나 10kg을 증량하는 것이나 24도 범위 안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당신은 늘 10kg을 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선택한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이 빛을 발한다. 24도에 맞춰진 삶은 제 아무리 뛰어난 다이어트 레시피와 운동 방법이 동원되어도 언제나 예전으로 돌아간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생각한다. 또 빼면 되지. 난 이미 뺀 적이 있잖아. 다시 강조한다. 성공이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적절한 온도 범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다시 예전의 온도 설정으로 돌아간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찾는 데 뛰어나다. 정체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 성공에 대한 정보, 코칭, 전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은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될 뿐이다. 바로 이 장벽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하라.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퇴로를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라.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살아남아라. 24도의 피트니스와 24도의 불호는 38도의 피트니스와 38도의 불을 달성할 수 없다. 성장과 변화를 끌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상상과 현실 사이에 갇히고 말 것이다. 정체성의 온도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더 많은 곳에서 성공을 맛볼 것이다.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일, 가정, 자기개발, 건강, 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정체성을 끌어올리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숨은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외부 조건과 환경에서 찾는다.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충분한 높이로 설정되어 있다면 결과를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게 생각할 뿐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목표로 가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과속 방지턱 정도로 여길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행동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는 매번 쉽게 돌아가고만은 적당하고 평범한 수준에 설정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라. 나는 현재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정체성 전환의 3가지 핵심 요소. 삶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집중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과 목적, 연대, 3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 성서의 마태복음에는 다음 구절이 담겨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기는 열쇠는 출중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다. 믿음이다. 당신의 온도 조절기에는 같은 이치가 통한다. 즉 당신의 정체성도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던지는 경향이 있다. 신을 믿는다고 말하며 경전을 읽고 예배에 나가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선한 믿음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 사업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확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너무 남발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당신의 정체성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고 큰 삶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하고 강력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캐나다의 철학자 앤서니 더글러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행동이 선의에 기초할 때 우리의 영혼은 후회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삶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 가치 지향을 믿는 대신 그저 삶의 현재 위치에서 끝없이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책과 후회, 탄식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24도의 삶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자책은 삶이라는 도화지에 하얀 곡선을 그려넣는다. 계속 하강하는 삶에서는 새로운 정체성 창조가 불가능하다. 자책과 좌절에 빠진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깊은 수렁 속으로 틀어박힐 것이다. 삶을 망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자책의 눈물을 연료 삼아 쓰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를 팽개쳐라. 자책이 아니라 목적, 가치 지향적 태도가 이끄는 삶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일에 당신의 온 마음을 쏟도록 만들 것이다. 한 영성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38도의 삶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당신이 24도의 삶에 머무르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근접성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믿음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지식과 생각은 당신의 일부가 된다.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체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삶에 포함되어 있는 19도, 20도, 21도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쉽고 강력한 방법이지만 결별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을 가두는 관계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채택해야 할 방법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삶의 대부분은 결별을 선택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결별이 너무 어렵다면 대안이 있다. 상대의 온도 조절기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나 평생의 친구와 작별하기 어려울 때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핵심은 당신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반사체라는 것이다. 서로의 내면 온도 조절기를 높여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첫 걸음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 목적이 이끄는 삶, 새로운 연대 구축으로 무장하면 당신은 이제 정체성 변화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모두가 여기서 끝낼 때 한 번 더 하라. 정체성은 자신감과 어떻게 다른가?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온도 조절기이다. 그리고 자신감은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습관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다. 자신감이란 언제나 자기 신뢰의 형태를 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칠 리는 만무하다. 삶은 자신감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는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죽음의 의심이라도 들면 공포로 마비되고 만다. 의심은 당신의 온도 조절기를 낮추는 외부 조건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부정적인 사고의 인큐베이터이다. 의심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자신감은 우리 내면에서 생성된다. 외부로부터 선물 받는 게 아니다. 바로 내면의 감정이기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짤 수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자신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가 그렇듯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가장 힘든 것은 첫걸음이다. 하지만 나는 장담한다. 당신의 생각 열차가 머릿속의 정거장을 벗어나자마자 당신은 행동에 필요한 동력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첫걸음을 떼면 새로운 과정이 펼쳐진다. 그 과정에 걸맞은 새로운 방법과 태도가 당신을 찾아온다. 한 번 더의 습관과 태도를 새로운 정체성에 장착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획기적으로 쉬워진다. 모두가 여기서 끝내고자 할 때 나는 한 번 더 한다는 약속을 지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한 번 더의 힘 1장 중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책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첫 번째 파트는 정체성을 바꿔야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이겠지만 우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더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을 때 저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로 살을 빼지만 요요 현상을 겪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살쪘을 때의 정체성, 그것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가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내가 먼저 확보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선후 관계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서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체성이 바뀌고 바뀐 정체성으로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있지만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린 사람이 평상시 공부를 하면 될 것을 예전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똑같이 사는 것처럼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일상이 바뀌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건 무의식을 바꾼다라는 거고 무의식을 바꿔야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설정할 때 단순히 24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38도에 45도에 정말 훨씬 더 뛰어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온도를 올려간다고 하는 정체성을 탑재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3가지 굳건한 믿음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의 바뀐 정체성의 그 온도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연대를 꾸려나가라. 이 3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실제 지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맺고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습득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꼭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함께 네트워크를 가지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